비자 문제만 해결되면은 거기서 평생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똑같은 노동을 해도 확실히 한국보다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이제 급여적인 부분도 훨씬 더 높았고 굉장히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한국에서랑 지금 똑같은 일을 했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가진다고 해서 전문직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열현남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은 현장 기술직, 정말 지금까지 노가다로 불리는 그런 현장 기술직으로 또 돈을 벌 수 있고 진짜 또 본인의 삶을 일궈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채널 슬로건은 몸 좀 쓰면 어때입니다. 점점 어떻게 보면 몸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벌고자 하고 뭔가 좀 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서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오히려 기회가 있고 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좀 노가다라는 말로 뭔가 비하가 되고 뭔가 가치가 낮게 보이지만, 이게 외국 선진국에서는 정말로 이런 직업들이 연봉도 수익도 높고 사회적인 인식도 좋다고 합니다. 사실 보통 이제 뭐 공부 안 하면은 이런 일을 한다, 뭔가 이런 게 사실 뭐 드라마 예전에 막 대사에나 뭐 그렇게 나올 정도로 좀 인식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은 오히려 뭐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화적으로 좋은 것 같고, 제 채널에 그 용접공이 작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연 이후 한 달 이후에 그 호주로, 진짜로 내가 이 기술로 그냥 호주에서 사는 게 어떨까, 왜냐면 유튜브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뭔가 외국이 더 대우가 좋다, 뭔가 이제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통화를 또 했습니다. 정말 어떤가, 지금 한 이제 1년이 다 돼갈 것 같은데 정말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은 거기서 평생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해줬고, 어떤 점이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똑같은 노동을 해도 확실히 한국보다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이제 급여적인 부분, 페이적인 부분도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일단은 약간 꼰대 문화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는 한 70대 기술자 분들도 굉장히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위아래가 있는 문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나이가 많으면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물론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현장에서 좀 불필요하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용접공은 한국에서는 제일 어리니까 늘 막내였던 거예요. 막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뭐 약간 그런 서름이, 이게 근데 당연한 건가, 뭔가 이런 조금 뭔가 갈증이 있었는데, 진짜 호주를 가니까 너무나 그냥 평등한 기술자 한 명으로서 나를 존중해주고, 뭔가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느끼면서 이건 돈을 떠나서 그냥 기술자로서 일하기에 너무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지금은 또 그렇게 최대한 거기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유튜브에만 쳐봐도 호주 하면 타일, 뭔가 이런 게 연관 검색어로 많이 나왔거든요. 호주에서는 타일공이 한국에서랑 지금 똑같은 일을 했을 때보다 진짜 좀 월등히 높은 수익을 가진다고 해서, 실제로 요즘에는 진짜 한국 분들이 진짜 거기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려고 가시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접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 이제 기술력이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기술로 되었고, 뭐 청소 같은 직업도, 사실 호주에는 또 청소 직업도 굉장히 또 활성화가 또 나름 이렇게 또 전문직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직업군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거는 뭐 누군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생활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제 채널에 나온 그런 친구 보면은 정말 호주가 더 잘 맞는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이 현장 이런 문화가 한번 자리 잡힌 문화가 쉽게 빠르게 뭔가 이렇게 뭐 유튜브가 조금 나온다고 해서 팍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그 고유의 그런 문화가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꼰대 문화 이런 게 조금 싫거나 뭔가 그런 게 좀 안 맞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외국을 가서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는 진짜 뭐 70대 할아버지 기술자랑 친구입니다. 뭐 프렌드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은 오히려 해외를 가서 뭔가 또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근무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한국은 막 엄청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그렇게 좀 압박
좀 당하는 그런 약간 좀 프레쉬를 당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다면은 일하는 건 조금 더 여유롭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게 뭔가 그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의 그런 여유로움이 더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런데 좀 더 막 자연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 끝나고 막 해변가도 가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거기는 그냥 그런 게 이제 그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 저희는 또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나는 한국에서 꼭 안 살아도 되고 진짜 해외 가서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한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평생 안 하고 또 안 맞으면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또 제 채널에 또 반대로 호주에서 타일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또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호주에서 생활이 돈도 잘 벌고 한데 또 그냥 또 좀 고향이 그리운 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 또 거기서 호주에서 타일을 배워서 또 한국으로 와서 또 그 기술이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 가슴 속에 뭔가 해외에서 한번 기술을 배워서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솔직히 저는 제가 해외에서 뭐 살아보지 않았고 뭐 잘은 모릅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근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국민성 자체가 좀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사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국이나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뭔가 타지에서 뭐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지만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거기 적응도 해야 되고 엄청난 또 노동을 견뎌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예의가 바른 점이 또 굉장히 또 좀 외국 가서는 오히려 또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약간 뭐 하이파이브 하고 이런 문화라면은 우리는 보통 이게 인사를 이렇게 딱 90도로 하는 게 보통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해외에서는 또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보통 직군을 좀 꺼려하고 인식이 안 좋은 게 사실 저는 복지적인 부분 그런 게 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정성이라던가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책을 쓰면서 그리고 또 호주 또 용접공 친구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그런 또 뭐 연금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복지적인 부분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잘 갖춰져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은가. 내가 기술을 제대로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좀 노후까지 그렇게 이 기술로 삶을 이끌어 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또 하나의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즘 뉴스나 뭐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이제 뭐 정년퇴직 후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 뭐 120세까지 산다는 말은 있지만은 정년은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니즘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삶은 진짜 안정적인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 직장을 다니고 퇴직을 해서 내 노후를 만드는 이제 그렇게 플랜을 짰었는데 사실 지금 그런 삶을 꿈꾸기가 좀 힘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내가 직장을 들어가서도 내 삶을 온전하게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현상들로 이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채널에 열연남아 채널에 몸 좀 쓰면 어때라는 슬로건을 그렇게 좀 봐주셨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뭐 목수, 타일, 도배, 뭐 청소 이런 몸을 써서 내가 육체 노동 이런 현장 기술직은 정년퇴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젊은이들 그리고 중장년층 분들께서 뭔가 이런 블루칼라를 좀 많이 희망하고 지금 좀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이제 은퇴 후에 이제 뭐 치킨집을 내가 한평생 직장에서 내가 모은 돈으로 할 게 없어서 이제 치킨집을 차리는 그런 현상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뭐 장년층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세 시대에서 능력을 길러야 될까? 뭔가 하나의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내가 소모품으로 쓰다가 버려지는
그게 아니면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옛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이 있죠. 기술은 배우면 밥은 굶지 않는다. 그 말이 저는 요즘 이 시대에 더 빛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뭐 목수, 도배, 타일, 청소, 페인트, 뭐 인테리어 필름, 전기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뭐 대처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정말로 사람 손을 타는 거거든요. 손을 타는 거고 뭐 지금 이런 직업은 뭐 스펙이나 정년 뭐 이런 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내 손기술, 내가 익힌 손기술만 있으면 어느 정도 좀 길게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제 채널에 분들 중에 60대 기술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경력이 지금 30년 정도 되셨고 친구들이나 지금 주변에 보면 이제 정년퇴직 걱정, 이제 노년의 나이에 어떻게 삶을 꾸려가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시지만 지금 60대 한평생 기술을 익혀오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전성기입니다. 체력이 되고 내가 일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70대 뭐 이때까지 일을 또 하시려고 하시기도 해서 요즘 같은 시대 정말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 현장 기술직이 저는 정말 하나의 좀 안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실 현장 기술직은 자격증이 뭐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자격증보다는 내 이제 실력이 더 우선시인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떻게 뭐 자격증을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잠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즘에 진짜 뭔가 3040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솔직히 정년 퇴직 뭔가 기술을 배워서 뭔가 제2의 삶을 꾸려 나간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또 육체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한 직업이기 때문에 50대에 뭔가 이런 직업을 가진다거나, 물론 그렇다고 50대에 도전을 해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또 누군가는 정말 뭐 한 50대 늦은 나이에 입문을 해서도 잘 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30대, 40대, 40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도 너무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기술을 배우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 목공이나 뭐 타일, 뭔가 이런 좀 난이도가 있는 기술들은 그래도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기술을 이 정도 익혀야지 내가 일당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근데 그 정도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좀 난이도가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돈을 벌기를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20대, 30대면은 젊은 나이지만 뭔가 40대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많이 없고 내가 기술을 배우는데도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 그러면은 또 상대적으로 기술 습득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는 청소 분야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일반 아파트 청소, 그리고 또 에어컨을 청소, 그리고 우리 뭐 화장실 바닥을 또 이렇게 꾸미는 줄눈 시공이라던가 뭔가 이런 부분은 한 몇 개월 정도로도 기술 습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빠르게 좀 수익을 올리고자 하면은 비기술직, 이런 홈케어 분야 이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고, 이 말은 근데 즉 이쪽은 영업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술을 빨리 배우면은 남들도 빨리 배우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직군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 중에 보통 사회생활 거의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영업직이나 뭔가 영업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기술을 좀 빠르게 배워가지고 내가 영업을 잘 하면은 충분히 빠르게 오더를 확보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비교해서 이제 각자에 맞는, 현재 상황에 맞고 성향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막 소개해드린 수많은 업종이 있는데 웬만한 업종은 지금 현장 기술직은 전 지금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타일을 뭔가 하나만 이제 붙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욕실에 하나의 타일을 붙이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그냥 일반적인 타일을 붙이는 게 아니고 붙이려고 하다 보면 사이즈가 조금씩 안 맞거든요. 옆에 막 코너에 뭐가 튀어나와서 돌출이 되었다거나 그럴 때 재단을 다 해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직업은 지금 저는 절대적으로 뭐 AI나 이런 게 대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섬세하게 사람의 손을 타는, 그리고 목공의 작업 같은 경우도 1mm까지도 정말 그런 레벨기로 계산을 해서 정밀하게 작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대체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도배나 필름, 지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람의 손으로 섬세하게, 우리가 뭐 인테리어 필름 같은 경우 기포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청소만 해도 지금 뭐 청소를 뭐 한다거나, 뭐 사실 뭐 지금 청소 장비가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결국은 또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지금 현장 기술직은 AI에 대체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워라밸이 가능한 기술직, 현장 기술직. 사실 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방충망 기술자로 20대에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이 직업은 일반적인 직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워라밸이 가능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보통 현장 기술직은 내가 가게를 열어놓거나 이렇게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고객님의 댁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방문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 조절을 제가 미리 해야만 합니다. 20대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이 만약에 4월이고 고객님께서 5월에 설치를 요청하신다. 그랬을 때 이 날짜를 제가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무언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 다음 주에 뭐 경조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뭐 2박 3일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일을 좀 피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는 게 좀 이 직업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고객님들이 전화가 오면은 그때는 제가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지금 예약이 이렇게 저희가 꽉 차 있으니 그 이후에 뭐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워라밸이라는 게 내가 뭐 일을 조금 하고 삶이 많고 그런 개념보다는 저는 제가 스스로 일과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직업이 이제 워라밸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 기술직이야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맞는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40대, 50대 기술직으로 성공한 사례, 제 여련남아 채널에 그 누수 탐지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나오신 분이 계신데, 40대까지 화이트 컬러 이제 세일즈맨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좀 조직 속에서 뭔가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좀 불안감을 가지셔서 뭔가 본인이 전혀 접해보지 않은 설비나 아니면 뭐 누수 탐지가 물을 새는 곳을 이제 찾아가지고 보수를 해주는 일이죠. 이제 그런 일을 통해가지고 이제 전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젊을 때 하면 무조건 유리한 게 맞으나, 사실 뭐 저는 40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직업을 바꾸셔가지고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직장 다니실 때보다 수입도 정말 괜찮고, 뭔가 앞으로 당장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사라져 있는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회사나 뭔가 이런 거 시스템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보이셔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몸 좀 쓰면 어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솔직히 저는 20대 때부터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뭔가 또 책을 많이 봤는데, 책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그 당시에 막 주식이나 재테크, 코인 막 이런 게 붐이면은 그런 이야기들로 쫙 깔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좀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정말로 있다. 이런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몸 좀 쓰면 어때라는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또 이런 여련남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기회는 있다. 그리고 또 제 책의 부제가 스펙은 없어도 기회는 있습니다입니다. 사실 저는 정말 운동선수 출신에 스펙도 없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노동을 통해서 제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도 몸 좀 쓰면 어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그런 현장 기술직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